쌤이 쏘는 통 큰 국어. 자, 깡통 국어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깡통 국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제가 반가웠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어쩔 수 없이 깡쌤을 봐야 돼. 혹시나 만에 하나 저를 보는 게 좀 괴로우시다면 그냥 보는 건 뭐 이렇게 고개 돌리시고 뭐 그냥 들어주셔도 되니까 어쨌든 이 시간 시작하셨으니까 끝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저 깡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통 크게 쏠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작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작품은요. 짜자잔 짠짠 삼포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되겠습니다. 자, 삼포 가는 길. 뭐 이제 우리가 이런 제목을 딱 보면 삼포가 어디지 찾아볼까 검색할까 원래 안 그러셔도 되는데 가끔가다 공부하시면서 약간 새길로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뭐 제목에 뭐 어디 가는 길 하고 뭐 이렇게 지명 같은 게 나오면 실제로 소설들 중에 실제 그 장소, 실제 지역을 그 배경으로 하는 소설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찾아봅니다. 그래도 뭐 제가 아는 곳은 아니지만 어느 지역이구나 라고 하면은 이제 뭐 머릿속으로 뭐 이제 상상하는 게 좀 더 현실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삼포 가는 길의 삼포는요 검색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가상의 공간. 하지만 가상의 공간이지만 이 삼포라는 곳이 뜻하는 상징적인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삼포 가는 길이야. 자, 삼포도 아니고 삼포 가는 길이니까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여러분 중에 나 이 작품 알아 뭐 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이 작품을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삼포 가는 길이니까 이 이야기 속에 삼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 여기 인물들이 나오겠죠. 소설이니까 결국 그 소설 속의 인물들은 삼포에 도착을 하는 내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왜냐하면 이 소설은요. 이제 삼포가 가지고 있는 삼포라는 가상의 공간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야기의 시작과 시작부터 끝까지는요. 어디서 이루어진다? 삼포 가는 길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가는 어떤 구성 방식, 나그네가 왜 길을 떠나면서 어느 마을에 들르고 거기서 또 누군가를 만나고 하지만 나그네는 계속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뭐 그 사람과 다시 헤어지고 또 어느 마을에 들르고 누군가를 만나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소설을 뭐라고 하냐면 보여드릴게요. 여로형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소설이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 있으면 삼포 가는 길이야. 그럼 이거는 삼포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포라는 곳을 가는 동안 뭐 주인공이 있겠지. 뭐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제 만나게 되는 사람들, 보게 되는 경치, 뭐 이런 것들 겪는 일들 이런 걸 다룬 소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맞고요. 자, 이렇게 나그네의 여정에 따라 이렇게 여행을 가는 뭐 길을 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위주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여로형 소설이라고 하는데 이 작품이 아주 대표적인 여로형 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당연히 단편 소설이고요. 근데 항상 그렇듯 안타깝게도 전체가 우리 교재에 실려 있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삼포가 굉장히 그 가상의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 존재하는 곳은 아니다. 대신 그 삼포라고 하는 그 지명이 가지고 있는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일단 성격을 보시면 사실적이고 그러니까 비록 가상의 공간이긴 하지만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날 법한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현실 비판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현실이란 도대체 어떤 현실을 비판하고 싶은 것이냐. 자, 이 소설의 배경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뭐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들이 많아요. 우리 교재에도 보시면 뭐 1970년대 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뭐 이런 작품들 해서 1970년대면 우리가 한창 좀 잘 살기 위해서 산업화, 도시화 그래서 굉장히 으쌰으쌰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잘 살게 되었으면 모두가 행복하게 다 잘 살게 되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뭐 자연이 황폐화되고 그 다음에 인간 소외 사람들 사이에 정이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하고 뭐 이제 이런 어떤 부작용들도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작용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이 소설에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특히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주제는 여기 나오네. 고향상실과 소외의 쓸쓸한 삶이라고 했는데 고향상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아이고 제목이 없구나. 그 산포 가는 길에서 산포가 뜻하는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근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는 아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지. 그러니까 옛날 기준으로 봐도 주인공이 10년 만에 가니까 아 이거 뭔가 고향이 좀 변했을 것이다 라는 짐작이 되죠. 근데 요즘 기준으로 보면 아유 10년이 뭐야. 뭐 요즘 뭐 1년 2년만 지나도 뭐 건물 하나 뚝딱 들어서고 뭐 도로가 뚝딱 생기고 뭐 산이 없어지고 막 그러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어유 10년이면 뭐 변해도 뭐 12번도 변했겠다. 뭐 이렇게 약간 과장 못해서 10년 만에 이제 그 인물이 산포라고 하는 고향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변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산포를 가려고 하다가 가는 길이니까 하려고 하다가 그럼 나 어디로 가야 되지? 뭐 고향을 가도 내가 알고 있는 내 기억 속에 그 고향이 아니라면 내가 고향을 가는 게 별 의미가 없잖아 라고 해서 고향 가는 걸 이제 포기하는 것처럼 나와요. 그런데 이게 고향 상실, 잃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쓸쓸함, 소외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소설의 주제. 그러니까 1970년대에 사람들이 도시로 옮겨가기도 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고향을 버리고 떠나잖아요. 그런데 고향은 그러면 계속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뭐 언제든 돌아와 내가 반겨줄게 그러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고향이라고 하는 건 뭐 농촌, 산촌, 어촌 이제 이런 시골을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제 고향도 이제 변화의 물결에 휘둘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향, 그러니까 고향의 어떤 옛 모습이 좀 변해버리면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뭐 이렇게 발전해서 좋긴 좋은데 그래도 왠지 고향은 왠지 언제든 내가 힘들 때 가서 나를 포근히 나를 이렇게 반겨주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 욕심일 수도 있는데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오히려 변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져서 우리 고향 아닌 것 같아 해서 괜히 마음이 울적해지고 쓸쓸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비판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고향을 잃어가. 그래서 외로워, 쓸쓸해져. 이런 것들이 산업화 도시화의 부작용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자, 특징 보시면 간결한 문장과 대화로 사건을 전개. 문장이 간결해요. 근데 뭐 단편 소설들 보면 대부분 전체 분량 자체가 짧고 복잡하지 않은 사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표현도 그닥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좀 유독 많이 나옵니다. 길에서 어쩌다 만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에 대화를 주고받고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또 길 위에서 헤어지는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대화로 사건을 전개, 말끝을 흐리는 표현을 통해 감정 표현에 여운을 준다. 특히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이렇게 감정 표현에 여운을 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간단한 대화를 통해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근데 간단한 대화니까 압축적이니까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읽어보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지지만 그 속에서 정이 느껴지고 한마디 툭 던지지만 저 말 속에는 헤어지기 싫다라는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감정의 여운을 우리가 찐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자, 포인트 모아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대표적인 등장인물 정씨와 영달. 먼저 등장한 영달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 사람들이 길 위에서 제일 먼저 만납니다. 서로 만나요. 자, 먼저 정씨라고 하는 사람. 교도소에서 출감,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공사장에서 노동하며 살아가는 인물. 이 사람의 고향이 삼포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찾으며 살고 싶어서 이제 고향 삼포로 가려고 하지만 이미 그 모습이 변해 돌아갈 곳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상실감, 쓸쓸함을 느끼는 사람 정씨, 이 사람의 고향이 삼포고요. 자, 그 다음에 영달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떠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앞부분에 등장해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지? 이제 우리 교재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정처 없이 떠도는 노동자 그냥 그냥 막노동하면서 벌어서 쓰고 또 벌어서 쓰고 하는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이제 나그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겉은 무뚝뚝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성격의 인물.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여기 이제 백화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남자고 백화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제 영달과 백화 사이에 애틋한 감정이 생길 듯 말 듯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무뚝뚝해서 표현은 되게 뭐 말 한마디 툭 던지지만 이제 그 안에서 그 백화라고 하는 여자를 생각하는 그런 속정 같은 걸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다. 자, 백화. 이 두 남자가 그래서 이제 같이 길을 가다가 또 길을 가는 삼포를 향해 가는 도중에 백화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는데 이 여자는 술집 작부,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나오니까 산전수전, 우리가 요즘은 산전수전 공중전이라고 하죠. 산전수전을 딱 겪으면 이 어린 나이에 술집,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왔지만 인정 많은 마음씨만큼은 버리지 않은 여인이다라고 해서 이제 앞에서는 막 이 두 남자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인 줄 알고 약간 적대감을 갖지만 같이 길을 가면서 이 두 사람에게 되게 고마움을 느끼고 마지막에 이제 이 영달이라는 사람이 이 백화가 이제 고향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한다고 하니까 뭐 차표랑 이렇게 먹을 것을 좀 이렇게 사서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이 참 좋아요. 이 산포 가는 길에서 앞부분은 약간 좀 쓸쓸하고 삭막함이 느껴지는데 그 마지막 기차역에서 헤어질 때 이 백화가 자기 본명을 간단하게 가르쳐. 그러니까 그 대화도 결코 길지 않아요. 진짜 간결하게 압축적으로 여운 있게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충분히 느껴지도록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백화하고 이제 영달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그 장면이 짧지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받고 좀 좋았던 장면인데 마음씨 따뜻한 이제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등장인물의 심리 변화 짧지만 심리 변화가 느껴진다라는 거죠. 먼저 영달, 특히 백화에 대한 연민.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이 영달이 이미 그 전에 다른 곳에서 이런 백화와 같은 술집에서 일했던 이제 아가씨와 살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본인 자체가 한 곳에 붙박이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남한테 정을 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짧지만 그 백화와 같이 길을 가면서 백화에 대한 연민 그리고 둘 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낌. 그래서 결국에는 굉장히 무뚝뚝한데 백화를 떠나보내며 아쉬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심리 변화. 자, 그 다음에 정 씨는 이제 이 세 사람 중에서는 제일 유일하게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 고향으로 갈 거야. 비록 고향을 떠나 10년 동안 뭐 이렇게 살았지만 나 이제 뭐 감옥에서 배운 기술도 있고 하니까 나 고향에 가서 살 거다. 뭐 그 고향이 뭐 크고 화려하고 뭐 그런 곳은 아니지만 내가 거기서 이제 마음의 안식을 취하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 중에 뭐 오히려 뭐 목표도 있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우연히 기차역에서 어떤 할아버지를 통해 삼포 변해버렸어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고향 상실감을 느끼면서 영달과 똑같은 처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변해버린 고향에 내가 가서 뭐 하겠어. 그러니까 갑자기 그래버리니까 갈 곳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영달만 갈 곳이 없었는데 이 정 씨도 삼포가 변해버렸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그 마음의 상실감. 그래서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백화.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술집을 전전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좀 닫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고마움을 느끼면서 자신의 마음을 열게 된다. 그리고 백화 또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다리를 다쳐갖고 영달의 등에 업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등이 뭐 따뜻하다, 넓다, 영달에게 애틋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제 두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제 좀 고생을 많이 해서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서 그랬지 이제 그 따뜻한 마음씨만은 잃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마움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사람의 심리 변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제목, 삼포. 이 삼포라는 작가가 만든 가상의 공간. 근데 이게 뭐 진짜나 가짜다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우리 각자 자기 마음속에 고향이 있잖아요. 요즘 어린아이들한테는 너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네 무슨 산부인과요라고 얘기한대요. 좀 슬프죠. 전에 제가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어떤 아파트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아파트 광고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제 아이들의 고향이 되고 싶다. 따뜻한 고향이 돼주고 싶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대부분 이제 고향이라고 하면 그래도 뭐 대부분 좀 산이 있고 들판이 있고 물이 있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아이들은 진짜 맞잖아요. 산부인과에서 태어나고 주로 사는 곳이 뭐 아파트나 이런 뭐 이렇게 집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뭐 넓은 들판 산 이런 게 이제 고향으로 떠오르지 않잖아요. 게다가 요즘 아이들은 시골집도 아예 없는 아이들이 있어서 뭐 캠프나 가야 뭐 산이 있고 강이 있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가 이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제 그 어떤 따뜻한 고향을 느낄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고 싶다 해서 뭐 아파트 내 뭐 정원도 있고 뭐 이렇게 샘물도 흐르게 하고 뭐 이제 그런 광고를 보고 그래. 지금의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사실은 이런 작품도 감동을 못 받을 수 있겠구나. 고향이 뭐야? 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데 나 뭐 그냥 아파트에서만 살아서 뭐 산물 뭐 이런 기억이 없어. 그럼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정이 좀 삭막하겠다. 그래도 뭔가 좀 정겨운 어떤 그런 풍경을 고향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기 삼포라고 나와 있지만 이 삼포 자리에다가 뭐 내 고향 어디 이거를 얼마든지 대입시켜서 상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포라는 이 지명, 이 삼포라는 곳에 지금 이 정씨가 가려고 하는 삼포라는 곳의 상징적 의미 일단 정씨와 관련해서는 아름다운 어촌마을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마지막으로 가서 살아야 할 곳 종착역으로 꿈꿔온 마음의 안식처 그런데 그걸 잃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쓸쓸할까요? 자, 영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삼포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 뭐 사람이 나쁘지도 않은 것 같고 자기도 딱히 목표할 곳이 없으니까 같이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자리를 구하고 새롭게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곳이었어. 근데 이제 이 사람도 그것이 없어져 버린 거죠. 정씨가 안 간다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시대 상황. 요거 중요합니다. 시대 상황. 이 소설의 배경이 1970년대라고 했잖아요. 1970년대. 뭐 일제강점기 그런 거 아니에요. 1970년대. 삼포는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작가가 작품 속에서 설정한 곳으로 근대화 이전의 공동체적 삶이 살아있는 곳. 공동체, 고향. 내가 가족들과 또는 아는 사람들과 정겹게 살아갔던 곳. 그리고 진짜 뭐 고향까지는 아니지만 좀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왠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곳, 언제나 그리운 곳, 뭐 그런 곳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 한자를 직역할 때 한자, 삼포라고 하는 이 지명의 한자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삼자가 빽빽할 삼자죠. 무려 나무 목자가 3개나 있어요. 하나만 있으면 나무목, 2개만 있으면 수풀림, 3개가 있으면 빽빽할 삼, 나무가 많이 있는 산이라는 뜻인데 자, 삼포의 의미를 직역하면 바닷가의 숲이 울창한 마을, 경치가 아름답고 인정이 넘치는 고향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그래서 그 본문 속에 보면 우리 교재에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자기 정씨가 고향을 얘기하면서 되게 아름다운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 대부분이 실제로 살 때는 못 느끼다가 어른이 되거나 이런 고향을 떠나와 다른 곳에서 살면 굉장히 자신의 고향을 아름답게 기억하잖아요. 그게 어촌이든 뭐 산만 있는 곳이든 들판만 있는 곳이든 바다가 펼쳐져 있는 곳이든 자신의 고향을 얘기할 때는 약간의 자부심과 더불어 우리 고향에 하면 이런 뭐 호수가 있다, 산이 있다, 강이 있다, 들판이 있다 하면서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그냥 한마디로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곳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 제목에서 또 하나 그 주목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제목이 삼포가 아니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삼포 가는 길이라고 했죠. 길. 사실 요 뭐뭐 하는 길, 뭐 어디 가는 길 때문에 이 소설이 여러용 소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요 길도 되게 중요해요. 길. 삼포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삼포를 가는 동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통해 이 세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모두 이루어진다. 이별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만남과 헤어짐, 만남과 이별이 모두 이루어지는 공간. 그러니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이다. 가끔 우리 왜 노래도 그렇고 시에도 보면은 인생길, 꼭 인생 뒤에다가 꼭은 아니지만 요 인생을 길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우리가 인생이라는 삶,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를 만나기도 하지만 헤어짐도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막 그런 것처럼 길 똑같다라는 거죠. 사실은 요 길이라고 하는 제목에 나오는 길이라고 하는 것도 이 길이 바로 이 소설의 모든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공간적 배경. 그리고 이 길에서 이 세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이 이루어지고 이거 넓은 의미로 보면 이 길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니겠느냐. 인생의 축소판이다라고 해서 요 길의 의미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마 전체 내용일 겁니다. 자, 먼저 영달이 나 어디로 가지? 하다가 정씨를 만나서 삼포로 가는 길 동행을 합니다. 일단은 어디 갈 곳이 없으니까 뭐 저 사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같이 말동무나 할까? 자, 그렇게 가기 위해서 가다가 백화를 만나요. 가는 길에 만남이 이루어지지요. 백화가 영달에게 호감을 느껴 자기 고향으로 함께 가자는 제안을 하지만 영달은 이에 응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삼포에도 공사판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정신의 발걸음이 내키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열린 열말이라서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갈 데가 없으니 가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고 근데 분위기상으로 보면 안 갔을 거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약간 열린 결말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근데 가더라도 워낙 변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막 나는 이제 가면 마음의 안식처를 느낄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마음의 안식처를 느끼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소설이 나타내고자 하는 건요. 아까 주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산업화로 인한 상실감, 상실감, 그 변화가 무조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상실감, 쓸쓸함, 그런 소외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자, 내용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 영달이 먼저 등장합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궁리해 보면서 잠깐 서 있었다. 목표가 없는 거죠.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자, 새벽에 겨울바람 하는 것으로 봐서 계절적 배경 겨울이겠죠. 겨울이겠죠.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왔다. 밝아오는 아침 햇살 아래 헐벗은 들판이 드러났고 곳곳에 얼어붙은 시냇물이나 웅덩이가 반사되어 빛을 냈다. 바람소리가 먼 데서부터 몰아쳐서 그가 섰는 창공을 베면서 지나갔다.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수십여 그루씩 들판에가에 바람에 흔들렸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시작하자마자 이제 이 영달이라는 사람이 뭐 갈 곳도 없지만 어쨌든 좀 길을 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딱 봐도 딱 읽어도 어우 추워. 어우 추워. 뭐 이거 뭐 추워서 어디 길이나 제대로 갈 수 있겠어? 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굉장히 그 음산하기도 하고 특히 들판 헐벗은 들판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황량하다라고 하죠. 굉장히 음산하고 황량한 분위기, 겨울의 분위기, 겨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이야기들의 분위기를 암시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영달이 정씨를 만나고 또 백화를 만나고 걸어가는 모든 길이 추워요. 얼음판, 뭐 배고프고 춥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의 분위기가 벌써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암시하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하는 거. 뭐 그가 넉 달 전에 이곳을 찾았을 때에는 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곳에서 지낸 것도 넉 달밖에 안 됩니다. 뭐 그전엔 다른 곳에 있을 것이고 지금 또 넉 달 만에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영달이가 밥집에서 달아날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사흘 전에 문을 닫았고 이제 밥집에서 달아날 기라고 하는 건 보통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 이제 다달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한꺼번에 밥값을 계산하는데 밥값을 좀 떼어 먹기 위해 밥값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달아날 기회만 노리다가 어떠한 기회로 인해서 지금 영달이 갑자기 사실은 문을 닫기도 했지만 갑자기 지금 급작스럽게 떠나려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밭고랑을 지나 걸어오고 있었다. 누군가가 저쪽에서 걸어오네요. 바로 이 누군가가 정씨입니다. 삼포가 고향이라고 말하는 정씨.
기류에서 만나는 거죠. 해가 떠서 음주와 양지의 구분이 생기자 언덕의 그림자나 숲의 그늘로 가려진 곳에서는 언흙이 부서지는 버석이는 소리가 들렸으나 해가 내려쪼인 곳은 녹기 시작하여 붉은 흙이 질척해 보였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해가 뜨고 뭐 그러긴 했지만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보세요. 뭐 버석이는 소리, 그 다음에 오히려 햇빛이 비쳐서 따뜻하고 좋았다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언흙이 녹아서 붉은 흙이 질척해 보였다. 막 우리 그 질척거리는 진흙 밟으면 막 신발에 흙 묻어서 신발도 지저분해지고 걷는 것도 불편하고 막 그러잖아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다가오는 사람이 숲그늘을 벗어났는데 숲그늘을 벗어났는데 여기 나오죠. 신발에 벌겋게 붙어 올라온 진흙 뭉치가 걸을 때마다 뒤로 몇 점씩 흩어지고 있다. 그는 길가에 우두커니 서서 담배를 태우고 있는 영다리 쪽을 보면서 왔는데 그는 키가 훌쩍 크고 영다리는 작달만? 약간 뭐 대조적인 서로의 모습? 정씨는 키가 훌쩍 크고 영달은 좀 작고 그는 팽팽하게 불러오른 맹고기 배낭을 한쪽 어깨에 느슨히 걸쳐매고 머리에는 개털모자를 여기까지 가려쓰고 있었다. 라고 하면서 검게 물들인 야전 잠바의 깃속에 턱이 반 남아 파묻혀서 누군지 쌍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얼굴입니다. 얼굴을 낮잡아 부르는 표현이겠죠? 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되는 장면, 이 소설의 앞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류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서로 이제 통성명을 하고 서로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중간에 이야기가 많이 좀 건너뛰었어요. 안타깝게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어떤 사람이다, 어디로 가려고 한다. 이제 이 영달의 정씨가 좀 마음에 들어서 그 뭐 삼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길까지 좀 같이 가야 되겠다 해서 두 사람이 가게 되는데 이제 우연히 어느 가게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 집에서 일하던 술집 아가씨 백화라는 여자가 도망을 간 걸 알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본래 가려고 하던 길이 좀 이제 뭐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좀 약간 돌아서 가는 길로 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 돌아서 가려고 하는 길모퉁이에서 백화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백화가 이 두 사람을 좀 이제 오해를 하고 좀 적대감을 표시하지만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걸 알고 이제 셋이 같이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가는 동안 뭐 이제 뭐 이 두 사람이 이제 백화를 부축해주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불을 따뜻하게 데펴주기도 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리를 다치니까 영달이 또 업어주기도 하고 그 뭐 길지도 않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뭐 이렇게 자잘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세 사람이 서로에게 이제 어떤 마음을 열게 되고 정을 느끼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기차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화는 동생들이 있는 자기 시골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달은 잠깐 고민을 하지만 이제 백화에게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또 그런 백화와 비슷한 여자와 살아본 경험도 있고 뭐 이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구체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백화와 같이 안 가기로 결심을 하고 백화에게 기차표와 이제 먹을 것을 사주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린 삼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영달이 대신 정씨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달은 같이 안 가기로 결심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마음이 좀 좋지가 않아서 말을 못하고 이제 정씨가 대신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과가 보퉁이를 들고 일어섰다. 보퉁이 진보딸이죠.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라고 하는 것. 여기 지금 보면 정말 잊어버리지 말을 미처 못하는 거죠.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쉽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 그 고마움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그 몇 년간 그러니까 백화가 고생하면서 자기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마음으로 정을 베풀었던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아저씨가 짧지만 자기에게 베풀어준 정이 굉장히 고맙고 따뜻해서 이제 그게 감동받아서 이제 이렇게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내일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 이점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동안 이제 자기 본명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본명을 가르쳐 주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누구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래. 본명은 이점례예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었다.
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음을 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본명을 가르쳐 주니까.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라는 건 백화가 떠났다는 뜻이죠. 그들은 정씨와 영달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1시간쯤 잤다. 깨어보니 대합실 바깥에 다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전히 추운 날씨. 좀 이렇게 추운 날씨.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배경. 자, 기차는 연착.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의 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더니 더욱 피로해졌던 것이다. 영다리가 혼잣말로 쳇 며칠이나 견디나 라고 하는 것은 자기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백화에게 하는 말입니다. 백화가 이제 시골집에서 동생들이랑 같이 살 거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아니요, 백화란 여자 말이요. 저런 애들, 저렇게 뭐 이제 일 때문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애들 한 사날도 시골 생활 못 배겨놔요. 사람 나름이긴 하지만 하긴 그럴 거예요. 요즘 세상에 1, 2년 안으로 인정이 획 변해가는 판인데 라고 하는 것. 요즘 세상 1970년대 1, 2년 안으로 인정이 휙휙 변해가는 판.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이런 현실을 비판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게 1970년대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현실 비판이 1970년대라고는 하지만 지금의 우리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정씨 옆에 앉아있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펴보더니 말을 걸었다. 어디들 가쇼?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고 아십니까?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끝내요. 도자라고 하는 게 그 불도저. 그 공사판에서 일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불도저를 끄는데 삼포에서요? 에이, 그 어디 공사 벌일 때나 됩니까? 고작 걔야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매는데요. 이것이 바로 정씨가 기억하는 과거의 삼포. 에이, 삼포 그렇게 공사할 만한 못 된다. 그냥 뭐 어촌이니까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매는 그런 작은 시골 동네다. 이게 지금 정씨가 기억하는 10년 전 삼포의 모습. 자, 이에 대해서 몇 년 만에 가는 거예요? 10년. 아이고, 그러면 그렇게 알만도 하네. 말도 마오. 거기 지금 육지야. 육지야. 섬이 바닷가 어촌 마을인데 육지가 돼버렸대요. 바다에 방뚝을 쌓아놓고 트럭 얘기하는 거죠.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고 못 때매요 라고 하니까 님들 하나 뭐 관광 호텔을 여러 채 짓는다면서. 그러니까 이게 좋게 보면 발전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고기잡이나 하는 그런 어촌 마을에 관광 호텔을 지으면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고, 그럼 뭐 마을 주민들이 뭐 여러 가지 수입이 생길 것이고 발전이지요. 근데 여기가 고향인 사람들에게는 이 발전이 그닥 반갑지만은 않다라는 거. 여러 채 짓는다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대.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가 뭐요? 맨 천재 공사판. 사람들에다가 장까지 들어섰는 걸. 그럼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장로가 났는데 이게 바로 변화죠. 바다 위로 신장로. 산업화 도시화. 바다 위로 길이 생겼어. 그 옛날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나룻배는 뭐했어?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여기서 할아버지는 이런 변화, 신장로가 생기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걸 변고라고 했는데 변고가 재앙이야, 재앙.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이렇게 자연을 헐고 뭔가를 만들고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그닥 좋지만은 않다.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 사람이 많아지고 변화하고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늘을 잊어. 그래서 그로 인한 재앙이 생길 수도 있다. 자연을 파괴하는 산업화에 대한 비판.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씨에게는 이런 풍문, 이렇게 사람에게서 듣는 소문, 풍문마저도 그닥 반갑지 않은 거죠.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팔이가 말했다. 잘 됐군. 여기 지금 영다리 입장에서는 공사판이 벌어졌다니까 나 거기 가서 일하면 되겠네. 그때 기차가 도착했다.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렸던 때문. 상실감. 나 거기 가려고 했는데 거긴 내 마음의 안식처인데 변했다네? 육지가 돼버렸다네? 공사판이 되어버렸다네? 시끄럽다네? 어느 결에 정씨는 영다리와 똑같은 입장, 나그네, 갈 곳이 없는 그런 입장,
정처 없는 뜨내기 처지가 되어버렸다. 기차는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이러고 끝나요. 뭐 탔는지 안 탔는지 어디로 갔는지 안 나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런 산업화 도시화 속에서 사람들이 마음의 안식처를 잃어가고 있다. 고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런 상실감, 쓸쓸함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소설의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여러용 소설의 산포 가는 길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자, 잘 확인하셨죠? 확인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잖아요. 이 산포 가는 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는데 고향을 상실한 1970년대 대화, 행동 다 맞습니다. 답은 1번. 뭐 인물들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상대방에 대한 생각의 변화는 있지만 이제 의식의 흐름에 따라 진술된다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의 흐름만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설들 좀 읽어보면요. 좀 내용이 어려워요. 잘 이해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소설은 그런 소설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기억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한자성어 했는데 기억이 뭐냐면 말도 마루 거긴 지금 육지야. 산포 어촌마을이 아니야. 육지가 됐어. 막 트럭이 왔다 갔다 거리고 엄청나게 변했어. 자, 이렇게 좀 못 알아볼 정도로 크게 변화가 생겼을 때 쓰는 한자성어가 몇 번일까요? 요거 답이 4번이거든요. 이 상전벽해가 상전, 뽕나무밭이 벽해, 푸른 바다가 되었다. 뽕나무밭이 바다가 되었다. 엄청난 변화죠. 그래서 뭔가 좀 커다란 놀랄 만큼의 어떤 변화가 생길 때 상전벽해라고 하는 한자성어 씁니다. 인생무상 덧없음이지요. 괄목살대, 이건 괄목상대라고 하는 건 눈을 비비고 확인할 만큼 놀라운 발전. 그 다음에 연목부어는 뭐 나무 위에 올라가서 고기를 잡는다.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을 뜻하는 한자성어입니다. 그래서 놀랄만큼 여기는 발전이 아니라 굉장히 못 알아볼 만큼 변했다라는 뜻이 좀 더 뜻이 가깝기 때문에 4번에 상전벽해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 3번 니은에 나타난 정시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 했는데 이 니은이 어떤 정시냐면 어떤 정시는 발걸음이 내키진 않았다. 상실감, 고향을 잃었어. 가도 그 고향은 내 고향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런 상실감이 잘 나타나 있는 거. 읽어보시면요. 답이 보여요. 몇 번이냐면 3번. 3번에 보세요.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이 쓰디쓰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누푸르구나.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와도 하늘만 누푸르구나 라고 하는 것은 또 쓰디쓰다라고 하는 그 미각을 통해서 뭔가 안 좋은 느낌. 고향에 돌아는 왔는데 내가 알고 있는 고향이 아니야. 그래서 쓰디쓴 느낌. 하늘만 변함이 없어. 그 뒤에 어떤 표현도 없지만 하늘만 그대로구나라는 건 뭐 나머지는 변했다라는 뜻이죠. 이거 사실은 정주영의 고향. 이게 일제강점기. 어디 만주로 어디로 떠돌다가 돌아왔는데 오히려 이거는 모습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의 인심이 변했다. 내가 알고 있는 고향이 아니다. 이것도 이제 뭐 고향의 상실감을 뜻하는 시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 3번 고르시면 됩니다. 문제가 이게 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산포 가는 길, 여로용 소설, 그리고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산포 가는 길도요, 뭐 수능 출제에 뭐 예상되는 작품 중에 하나로 꼽힐 만큼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기도 하고, 또 의미 있는 작품이기도 하니까 생략되어 있는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통째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정을 나누는지 그런 게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산포 가는 길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깡쌤은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